여러분 100세 시대에 요즘 실감하고 계신가요? 저는 100세 시대가 아직도 멀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100세 시대 누구나 다 100세까지 다 살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이제는 대부분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50대 중반 이제 100세 시대의 반 이상을 살아오면서 지금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중년, 사전적 의미를 보면 40살 안팎의 나이, 네, 청년과 노년의 중간, 때로는 50대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어머, 저 50대인데 중년에서 좀 약간 비켜나간 그런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신중년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가꾸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며 젊게 생활하는 중년을 이르는 말. 40대, 50대 여러분 다들 이렇게 살고 계신 거죠? 저희 엄마 세대를 보면 중년 하면 왠지 아이와 또 남편 또 부모님 봉양하느라고 자기 자신은 전혀 돌보지 않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내 자신도 가꾸고 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세컨 밀레니얼이라고 해서 그 제2의 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50대 이후의 삶들도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50대 이후에 준비하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노후 생활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제가 바라는 일단 노후 생활을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일단 경제적 자산이 여유롭고 풍부한 그런 삶을 또 원하고요. 또 가족과 또 친척 또 친구들과 소통이 끊임없이 될 수 있고 또 외롭지 않게 그런 삶과 또 건강 자산을 갖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 경제적 자산 또 관계 건강 자산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고르실 것 같으세요? 경제적 자산이 풍부해야 내가 건강이 없어져도 내가 그걸 다 뒷받침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제 몸이 아프면 관계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건강 자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것 중에서 건강 자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적 자산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채널에서 보았는데 평생 동안 의료 비용이 1억 3천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1억 3천은 처음부터 그렇게 쭉 드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노후로 가면 갈수록 한 번에 60대 이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1억 3천을 후다닥 1억 3천 이상의 비용을 쓰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100세 시대의 저희 행복의 조건은 정말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운동 기능성에 그 초점을 두고 싶어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들의 근육, 또 관절, 인대 이런 것들이 점차 노화가 되어 가면서 운동 기능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동 기능에 그런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잖아요. 저도 최근에 이제 어깨가 조금씩 움직임이 제한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또 움직임이 제한이 오고 삶의 질의 저하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듯이 좌측에 계신 분들은 노년이에도 열심히 운동을 하셔서 건강을 되찾으시면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 또 우측에 보시는 분들을 보시면 또 휠체어에 의지해서 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또 케어해야 되고 가족들의 부담이 점차 커지게 됩니다. 근데 혹자는 얘기해요. 요즘 우리나라 복지국가야.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물론 24시간 아예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병원에 계시니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냥 집에서 케어하시는 분들은 24시간 간병인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요즘에 요양보호사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3시간 이상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3시간 이후에 그 나머지는 가족들의 온전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신다 하더라도 이게 점차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족들의 관계도 와해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움직임이 중요한데 운동 기능성의 핵심은 관절이죠. 여러분 동네에 우후죽순 생겨나는 관절 척추 전문 병원 너무 많으시죠? 근데 왜 그게 우후죽순 생겨났을까요? 그만큼 그로 인해 고통받는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라 하면 2개 이상의 뼈가 서로 만나는 연결 부위로 맞부딪히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게 해주고 연골, 활막, 인대,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관절이 손상돼서 제가 통증이 와요. 그러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운동 기능도 감소되죠. 그리고 안 쓰니까 또 뼈와 근육도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이 계속 돌고 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절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요소가 우리 몸이 연골이 어떠한 충격을 받더라도 그것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완충작용하고 또 우리 관절들이 제대로 이렇게 잘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윤활작용, 그다음에 어떠한 고통이나 그런 걸 없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편안함, 요 3가지가 관절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요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지키는 연령대는 언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이제 연령대가 이제 50대부터 관절이 좀 삐그덕 거리면 우리가 그때부터 생각을 하면 돼.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고 30대 이후부터 챙겨야 된다고 해요. 그 의미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연골은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 수분 70%, 단백질, 비타민C, 프로테오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좌측 화면을 보시면 프로테오글리칸이 풍부한 건강한 연골과 우측에는 프로테오글리칸이 손상돼서 약해진 연골,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죠. 그런데 이 프로테오글리칸의 합성 능력이 30대부터 50% 수준으로 감소된다고 해요. 또한 콜라겐의 성분들이 20, 30대 되면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30대 이후부터는 추후에 내가 제대로 운동하고 하시려면 이러한 건강을 제대로 챙기셔야 한다는 거죠.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영양제 조인트 가드입니다. 조인트 가드를 보시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완충작용, 윤활작용, 불편함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러한 모든 성분들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글루코사민, MSM. 이게 대표적인 성분들인데요. 글루코사민은 연골의 구성 성분인 프로테오글리칸을 합성시키는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관절 윤활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또 MSM이라고 식이유황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거는 연골 및 인대의 구성 성분인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고 우리가 관절에 약간 불편함 그런 것들을 감소시킨다고 해요. 여러분 최근에 저도 이렇게 TV 광고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걸 요즘에 특히 많이 하냐 보면 봄이니까 외부에 많이들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에 관한 그런 헌터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관절 영양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아니면 콘드로이친 성분이 있어요. 이 콘드로이친 성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연골과 관련된 성분이니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한 가지만 강조하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필요한 아이들 보시면 글루코사민, 이 조인트 가드에 있는 글루코사민과 MSM이 더블 업으로 들어있고요. 옆에 보시면 콘드로이친, 히알루론산, 비타민C, 아세로라 추출물, 시트러스, 보스웰리아 추출물이 부원료로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콘드로이친 먹고 있어. 이거면 되지 않아? 뭐 초록잎 홍합을 먹고 있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콘드로이친도요. 상어연골 분말과 상어연골 추출물이 있어요.
그런데 상어연골 분말은 입자가 커서 흡수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출물이어야 되는데 이 추출물은 원료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집어넣는 브랜드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인트 가드 뒷면을 또 살펴봤어요. 상어연골 추출물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그리고 비타민C는 이 식이유황의 유황 성분도 우리 몸에서 되게 많이 필요한데 이 황성분을 그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타민C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세부적인 섬세함 그리고 영양소의 균형을 이루는 제품들, 독자적인 관절 건강 제품들이죠. 여러분 어떠한 거를 선택하시고 싶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죠. 30대부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조인트 가드와 함께 또 우리의 관절 건강을 지키시는 게 필요하시고요. 또 관절에 또 뒷받침 되는 아이들이 근육이죠. 근육 건강에 필요한 프로틴 정말 중요합니다. 프로틴 어떤 프로틴을 드시고 싶으세요? 우리의 근육도 30대부터 50대로 가면 최대 근 감소가 시작되는 나이입니다. 저도 매일매일 근육을 측정하고 있는데요. 근육 늘리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근육이 뒷받침해 준다면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토프로틴은 대두, 밀, 완두를 사용한 순식물성 프로틴 꼭 한번 드셔보시길 권장드리고요. 또 뼈에 관련된 칼맥티 성분들도 여러분께서 뼈 건강을 원하신다면 한꺼번에 같이 함께 드신다면 권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콘드로이친 성분이 있어서 괜찮아. 보스웰리아가 있어서 괜찮아. 한 가지 성분만을 강조하시면서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기능식품이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생활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 실험이라든가 인체 시험 등을 통해서 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기능성 원료를 인정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싶으세요? 많은 건강식품들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9스텝으로 제품을 선정하는 것부터 종자 선택하고 또 어떻게 재배하고 그걸 어떻게 또 추출하고 또 소비자의 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철학으로 우리에게 소비자의 손에까지 오고 있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게 좋더라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이거 하나 취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얘는 아니야? 다른 거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건강은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건강 또한 그래요.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는 이유는 미래에 내가 정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미리미리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내 몸에 투자할 때 어떠한 철학으로 만든 제품을 먹는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제대로 영양소의 균형을 맞췄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조인트 가드 한 예를 들자면 MSM과 글루코사민이 있지만 콘드로이친 여러 가지 성분들이 제대로 된 균형을 맞췄는지가 중요하고요. 풍부한 식물 영양소를 사용했는지, 또 그것들을 자연의 농법 그대로 사용해 왔는지, 엄격한 품질 관리,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었는지, 그리고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제품을 생산해내고 그거를 그대로 쭉 가지 않아요. 중간 여러 가지 과학의 발달 또 우리의 영양소의 계속 감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검증해 가면서 리비전하는 그런 브랜드가 과연 몇 개 있을까요? 저는 뉴트리라이트가 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이후부터 우리의 건강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면 그 초석이 되는 뉴트리라이트와 함께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